안녕하세요. 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최근에 영상을 전혀 못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인도네시아 자바 섬의 서남부에 있는 바투카라스라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가 다른 거는 할 게 전혀 없습니다. 우선 인도네시아 먹는 거 진짜 부실합니다. CNN에서 른당하고 나시고랭이 세계에서 가장 맛나는 음식, 그건 정말 사기입니다. 그거는 중국은 버튼을 못 누르잖아, SNS에. 그래서 중국이 빠지고, 인도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인구가 많은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마구 눌러서 나온 기력인데, 그 CNN 놈들이 그게 른당이 세계에서 가장 맛나는 음식,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보세요. 한국 쇠고기 장조림하고 비슷한데 그냥 소소합니다. 그 다음 나시고랭 그냥 볶음밥이에요. 그래서 먹는 게 너무 부실해요. 너무. 그래서 나가 힘든데 먹는 거 안 좋죠. 할 거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바투카라스에 지금 25일간 지금 머무르면서 서핑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서핑 세월이 25일 동안 여기서 배운 것만이 아니에요. 모로코 자전거 여행 때 10일 정도 했고, 그 다음 브라질 자전거 여행 때 우바투바라는 곳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머물면서 서핑하고, 그 다음 지금 여기 와서 서핑하는데도 이제 겨우 일어서서 혼자 일어서서 이제 파도를 조금 탑니다. 한 10번 시도하면은 성공률이 한 30% 40% 밖에 안 돼요. 그게 거의 실패하죠. 거의 실패하고, 워낙 제가 이제 운동신경도 안 좋고 나이도 있다 보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58 개띠, 한국 나이 68세입니다. 노인네가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서핑을 하려니까 미쳐버리겠습니다. 미쳐버리겠어요. 한번 파도 잡아서 한번 올라탔는데, 제가 습관 중에 아주 안 좋은 게 자꾸 보드를 봐요. 이게 아주 그냥 최악의 습관인데, 이 머리를 박으니까 그냥 꼬꾸라지죠. 그럼 꼬꾸라져가지고 바다에 내동댕이 치고 난 뒤에 밤 지릅니다. 혼자. 이런 새끼야, 병신아. 대가리 좀 박지 마, 이 쌍놈의 새끼야. 그러고 자기한테 욕을 하고 그냥 난립니다. 그리고는 어떨 때는 내가 나이 들어서 이 뭔 고생을 지금 한 달 가까이 여기서 고생을 하냐. 에이, 그만두자, 포기하고 그냥 발리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가자.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할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15일, 10일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오늘 또 12일 또 계약을 할 거예요. 언제 이것을 떠날지는 모르겠어요. 자관 지금 4개월 서핑 훈련하러 왔는데, 아마 여기에 4개월 내내 머무르진 않겠죠. 아무래도 발리나 롬복을 마지막에는 가겠지만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믿는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연습만이 살 길이다. 매일 나갑니다. 지금 아침에,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낮에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안 할 거고, 아침에 새벽에 지금 막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해질 때쯤 또 한번 나가려고. 지금 피부가 타가지고 그냥 완전 인도네시아 사람입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늦게 제가 서핑을 시작한 게 65세 때 시작을 했고, 지금 68세 완전 초보 딱지를 떼지도 못하는 68세에 여기서 한번 초보 딱지 떼고 떠나자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맹훈련하는 이유가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자존감이 매우 낮아지고 상실감에 허덕일 때가 있잖아요. 상실감으로 굉장히 삶이 우울하고 처참해지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삶에 굴곡이 많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강남 송파에서 잘 나가던 논술 강사라서 그냥 정말 유명했는데 제 삶을 얘기하려니까 과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그냥 세계 자전거 여행한답시고 또 돌아다니다가 지금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좀 특별한 인간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수없이 들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정말 개성 강해. 그리고 자부심이 장난이 아니야. 제가 산악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선자령 강원도 대관령에 가면 선자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대한민국 산악 자전거 코스를 최고거든요. 거기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가 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강릉에 이제 자전거 샵에 갔더니 그 자전거 샵 주인 아저씨가 내보고
첫 마디가 그거더라고요. 아이고, 자존심 더럽게 세겠다. 어?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장난이 아닌 사람이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말씀 하세요? 그랬더니,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갈 때도 그냥 복장이 그냥 뭐, 산악 자전거 타고 막 다운힐 마치고 갔기 때문에, 옷도 그냥 엉망이고 뭐, 몰골도 엉망인데,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 제가 세계 자전거 여행자입니다. 라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제가 자부해도 되죠? 여러분들, 혹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세계 56개국을 자전거를 끌고 여행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다 안데스 산맥을 5번 넘었거든요. 그리고 파타고니아 3000km 종주에 모로코 아틀라스 산맥 넘었고 포르투갈 세라데 에스트레이아 별들의 산 종주했고 그 다음에 까미노 산티아고 델로르테 제일 험한 길입니다. 그거 자전거로 종주했고 네팔 인도 소나울리에서 포카라까지 자전거로 탔고 그 다음 트레킹 소로나 패스 12박 13일 올라가서 7박 8일 동안 산악 자전거 렌트해가지고 포카라까지 다운힐 쐈고 제 그 여행 경력이나 또는 그 특이한 짓거리를 한 것을 모으면 평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제 자부심은 솔직히 하늘을 찌릅니다. 오만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내 잘났다 이게 아니고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 왜 지금 이 나이가 고령에 이 바투카라스에 와서 바다 파도에 싸워가면서 10번 시도해서 3번밖에 성공 못하는 인간이 막 좌절감에 엎어지고 자빠지고 파도에 빰때기 맞아가면서 다시 또 페달링해서 파도 밖으로 나가는 그 짓거리는 왜 하냐 이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이런 삶에 가장 영향을 끼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에릭 프롬,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입니다. To be or to have.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제가 생각하는 세계 전체의 가장 명제라고 저는 꼽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삶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나를 찾지 말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찾으시려는 의욕이 강하신 분들은 그 책 꼭 읽어보십시오. 특히 한국인들은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 대한민국은요, 소유양식과 존재양식 중에 거의 99.9%가 소유양식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근본적인 철학이 좀 뭔가 바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추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도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제 우리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내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신 분들 그리고 한국의 극단적 경쟁적인 사회 우리나라는 초경쟁적인 사회입니다. 그 사회에서 무언가 패배하거나 승자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신 분들은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삶에 대한 태도를 좀 바꾸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서핑 마치고 절망감에 휩싸여서 서핑을 포기할까라는 심정으로 왔다가 또 오후에 가고 싶어 하는 이 이성구가 간곡하게 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은 책 중에 시몬 드 보바르라는 친구가 쓴 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하고 그 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옛날 만든 논술 문제의 내용을 결합시켜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현대사회에서 왜 노인은 의미가 없는 존재로 이제 인식되느냐 이 주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는 뭘까요?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가? 특히 노인 자살률이 높은가? 제가 지난 봄에 일본을 3개월 동안 캠핑카를 끌고 여행하면서 느낀 점이 또 뭐냐면요. 일본은 거기도 우리보다 더 이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자살률이 우리처럼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제가 통계를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첫째,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적인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외국 애들 만나가지고 수다 떨 때 한국 왔다 간 애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너 한국에 뭐가 좋았냐 하면 대부분 정리가 잘 돼 있다. 여러 가지
전자화 잘 돼 있고 인터넷 속도도 좋고 등등 여러 가지가 웰 오가나이제이션 아주 정돈이 잘 된 나라다. 그러니까 그 정돈이 잘 됐다는 얘기는 뭐든지 시스템이 아주 발달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난삼아 그럼 한국인 네가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너무 일에 미쳐 있다. 그리고 너무 경쟁적이다 이 말을 해요. 제가 그 테네리페 섬에서 그냥 그 외국 나와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닐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좀 면도를 좀 하고 다니지만은 제 인도에 자전거 여행할 때 제 모습은 정말 거지였습니다. 제가 그 태국 자전거 여행 때 그 치앙마이 북부지방을 3개월간 산악지대를 막 돌아다녔어요. 거지가 됐죠. 산속에 맨날 생활하고 면도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치앙마이 와가지고 그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이렇게 물건 산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동안 내가 거울을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태국 시골에 숙소에 또는 캠핑 생활 많이 하는데 내가 언제 거울을 보겠어. 근데 백화점 거울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게 우연하게 이제 딱 보는데 웬 정말 거지 한 명이 서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와, 저게 내 모습이야? 정말 거지예요. 정말 거지입니다. 그만큼 신경 안 쓰고 그냥 나한테만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테네리페 섬에서도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맨날 자이 마르코스 만나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그 테네리페 섬 그다음 옆에 있는 라팔마 라고메라 섬 여행이나 다니고 띵까띵까 했죠. 어?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제한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르헨티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메추판 우에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여행하면서 메추판 우에보 그러면 애들 다 뒤집어져요. 네? 그게 뭐냐면 나는 계란을 빤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계란을 빤다는 게 아니고 우에보가 계란인데 사실은 남자의 불화를 의미하기도 해요. 내가 불화를 빨든 말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자관 테네리페에서도. 그게 이제 한국 귀국하는데 테네리페 섬에서 마드리드 경유하는데 파리를 경유해서 한국을 가요. 그게 이제 테네리페 비행기를 타고 마드리드를 가고 마드리드에서 그 파리까지 갈 때는 비행기 안에 한국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정말 맥주반 우에보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파리에서 이제 인천공항 가는 비행기를 탔더니 한 80% 이상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에 놀랐냐면 그게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그 비행기를 타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나를 내가 본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한국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구나라는 걸 나름 철학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좀 철학적으로 제가 건방지게 얘기를 하면 그게 실존주의거든요.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식론,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볼 거냐 그거고, 하나는 관계론입니다.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중에 관계론을 따지면 우리 한국 사회는 지독한 관계론적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적 삶을 살면 안 되는 나라예요. 제가 어려운 실존주의를 간단하게 제가 지금 이 짧은 영상에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가장 극단적으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니체가 가장 대표입니다. 니체가 한 말 중에 여러분들 다 아는 말 하나 있죠. 신은 죽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나로서의 나를 내가 찾고 내가 나를 추구하고 나의 존재와 내가 싸우는 거지, 내가 찾는 거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나를 찾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게 신중심의 사회인 서구 사회에서 신마저도 나는 관계를 끊겠다라는 거예요. 신의 구원마저도 나는 거부하고 오로지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영위해낼 거야 라는 게 바로 니체의 생각입니다. 저는 니체를 정말 좋아합니다. 늘 죽음을 생각하라는 니체의 생각 등등등 내하고 너무 맞아요. 그리고 혹자는 또 니체가 비참하게 죽었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니체를 비판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가 제보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정말 여한 없이 살았다. 제가 이거 격가지 얘기인데, 제가 우리 딸들한테 이런 이미 유언을 좀 남겼어요. 아빠가 만약 죽으면 절대로 울지 마라. 한 5분만 울어라.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아빠 잘 살다 갔었어요 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내 장례식에는 절대로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내 영정사진은 그 파타고니아 종주길에 달린 내 멋진 내 사진, 그거를 걸어놔라. 그리고 동영상에는 내 유튜브 영상 중에 멋진 영상들을 골라서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해라. 이성구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한 없이 56개국을 자전거로 안데스를 5번 넘고 파타고니아 종주를 하고 수많은 나라의 고산지를 자전거로 달리면서 인생의 희열을 질식할 것 같은 그런 황홀감을 엄청나게 느낀 사람이니까, 그냥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와서 와, 이성구 멋지다 살다 갔네 라고 하는 게 내가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전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든 건 많습니다. 걱정해야 될 것도 많고. 다시 얘기 돌아가면, 그게 이제 제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고 나름 인문학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메인 얘기로 돌아가면, 한국 사회가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바로 극단적인 경쟁 사회에 모든 게 소유양식의 방향을 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저 사람 잘 살아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정말 to be, 존재론적인 삶을 잘 살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to have, 즉 돈이 많다는 겁니까? 쟤 되게 잘 살아, 이 말은 제 부자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중에 못 산 인간들 많거든요. 처참하게 삶을 살다 간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돈은 별로 없지만 아주 멋진 인생을 살다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모두가 다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 초경쟁 사회, 소유양식 이런 것으로만 마구 치닫다 보니까 나이가 들거나 또는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상실감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죽습니다. 일본이 자살률이 낮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인 자살률요. 그러니까 보바르의 얘기는 뭐냐면 productive ability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된 얘기 중에 하나가 생산적 능력이 있는 사람만 높게 평가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화여자대학교 논술 문제를 만든 교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이 낸 문제는 그거였어요. 그걸 요지를 정리하면은, 옛날 농경사회에서의 노인의 지혜는 어마어마한 생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일본을 자전거 여행을 한 10번 정도 했는데, 그때는 느끼지 못했던 걸 요번에 자동차로 3개월 하면서 느꼈습니다만은, 뭘 느꼈냐? 일본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제가 처음 자전거 여행 간 곳이 일본이고, 그게 22년 전이었는데 22년 전에 갔던 여러 곳을 제가 요번에 갔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보수적 성향과 전통을 추구하는 그런 태도들은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도 요번에 코로나 때 많은 알려졌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걔들 결제 서류에 도장 찍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못하고 출근을 했대잖아요. 물론 그게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노인의 지혜는 여전히 통하는 사회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바로 한국입니다. 가치관마저도 급격하게 바뀝니다. 여러분들, 남아선호사상 지금 없잖아요. 일본은 사상이나 생활 방식,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시아의 갈라파고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노인의 자살률이 별로 없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 분석은 그거였습니다. 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경쟁적으로 어마어마한 경쟁의 사회이고,
그 다음에 그 변화의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전거를 끌고 우리나라도 전국을 구석구석을 다니는데 한 3년, 4년 만에 어느 장소를 가잖아요. 시골 오지 마을을 가면은 바뀌어 있습니다. 물론 안 바뀐 곳도 좀 있지만 대부분 다 바뀝니다. 요즘 어디 중소도시 가면 갑작스럽게 그냥 재개발 이래가지고 신도시 들어서고 난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초스피드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뭔가 뒤처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상실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자살률이 높은 것에 대한 얘기와 결부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구조적인 면에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초경쟁적인 사회의 어떤 그런 요소들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보편복지를 발달시키고 등등등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살률이 높은 것을 그 개인의 문제로, 저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의지가 부족해 잃어버리면 그건 뭐 안 되죠. 정책의 변화나 행정의 변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죠? 해결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다루기가 워낙 또 다른 큰 주제라서 여기서 그만두고, 그러면 도대체 개인은 어떻게 극복하냐? 개인은 그런 상실감과 우울감 등등을 어떻게 극복하냐? 특히 20대, 20대, 30대 젊은 분들, 그리고 저처럼 지금 노년에 처해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살면서 이 극단적 경쟁에서 뒤처지고 무언가 상실감과 절박한 우울감에 빠질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소유양식의 존재에서 벗어나서 존재양식을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좀 어렵죠?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청소년 여러분들이나 20대 30대 분들도 이걸 유추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유양식에서 생산적 능력이 없는 제가 다시 그 소유양식의 경쟁에 뛰어들어가서 발버둥을 치면 또 어마어마한 허무감에 빠지고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끼면서 절망적인 삶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제가 그 40대 50대 때는 저도 강남 송파 지역에서 상당히 유명한 논술 강사라서 정말 프로덕티브 어빌리티가 상당했거든요. 자랑합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생산적 능력이 제로잖아요. 저는 지금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유튜브로 돈을 한 푼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요즘 유튜브 이런 영상 안 봅니다. 뭐 의미 있고 물론 일부 유명한 그런 좋은 유튜브도 있지만, 저처럼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만든 나름 의미 있는 이런 영상들 잘 안 봅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지금 만약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다라면, 지금 유튜브 시궁창입니다. 시궁창. 거짓말 과장된 거, 국뽕 자극하는 영상, 그 다음에 맨날 쇼츠 만들어 가지고 두 번 터치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 아주 보면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엉망이거든요. 저도 압니다. 저도 지금 AI 프로그램 다루고, 그다음 영상 편집 기술 동원해 가지고 하면은 가능은 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데다가, 제가 만약 지금 젊은 친구들하고 다시 그런 프로덕티브 어빌리티에 뛰어들어가서 생산적 능력에 마구 경쟁해 가지고 하면 저는 정말 추한 노인네가 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상실감으로 저는 아마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될 거예요. 거친 바다에 뛰어들어가서 서핑을 배우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모든 것들, 그거는 소유양식의 프로덕티브 어빌리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죠. 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존재양식의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부자의 개념을 소유양식의 부자와 존재양식의 부자를 자주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존재양식으로서는 정말 부자입니다. 첫째, 시간 부자입니다. 시간 부자가 존재양식의 부자를 만드는 가장 기본입니다. 은퇴했으니까. 그 다음에 취미 부자, 스포츠 부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이 열 몇 가지가 되거든요. 나의 둘째 딸이 내보고 아빠는 도대체 안 해본 게 뭐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제 자랑인데 쑥스럽습니다만, 저 언어 부자입니다. 영어 그럭저럭 하죠.
그래서 뭐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 스페인어 제법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미 10개국을 자전거로 3년에 걸쳐서 1년에 8, 9개월씩 달릴 때 스페인어 뭐 별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인어 하면은 포르투갈어도 그럭저럭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 여행 때 뭐 능통하진 않았지만 여행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제가 브라질 여행할 때 그 브라질 현지인들과 대화 나눈 거 보면 포르투갈어 제법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의 다 잊어먹었습니다만은. 그 이제 제가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게 이제 이탈리아어입니다. 내년에 제가 이탈리아에 가서 6개월간 생겐 조약 때문에 연달아 6개월 못 합니다. 3개월 이탈리아 자전거로 정주하고 그다음 발칸반도 넘어가서 루마니아 가려고 그래요. 루마니아가 또 그 라틴계라서 스페인어라고 좀 비슷합니다. 챗GPT한테 물었더니 한 2달만 네가 공부하면은 그럭저럭 대화는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럼 제가 어느 정도가 됐냐면 내년쯤에는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루마니아어 5개국어를 합니다. 5개국어. 물론 다 그냥 하는 거지만 그 중에 제일 이제 편한 건 영어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인데, 그럼 언어 부자 아닙니까? 그 다음 경험 부자, 취미 부자, 그 다음에 추억 부자. 제가 지금 여기에 뭐 현지 애들, 외국 애들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해지고 하면은 제 여행 얘기하면은 뭐 애들 다 난리 납니다. 이게 바로 존재양식의 부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유럽의 그 문화적 선진국인 나라를 저는 북유럽을 꼽는데, 그 사회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중산층의 개념을 우리나라처럼 소유양식의 부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걔들의 중산층의 개념은 외국어를 한두 가지 정도는 능통하게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스포츠를 이스포트한 수준, 아주 그 전문적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것.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키하고 산악 자전거는 뭐 어디 내놔도 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하거든요. 그 다음 뭐 지금 서핑도 하고 있고 뭐 다른 인라인도 제가 또 미쳐가지고 했고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걔들은 인문학적 소양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수준 높은 논쟁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중산층의 개념으로 봐요. 자, 여러분들, 제가 너무 주제넘게 지금 잘 날랐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소유양식에서의 극단적 경쟁 사회에서 소외되고 이럴 때 부디 그 소유양식에서의 자존을 찾지 마시고 존재양식으로 자기를 높이십시오. 존재양식의 부자는요, 소유양식의 부자와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타인의 가난을 전제로 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본의 부자는요, 자본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자가 되려면 타인의 재산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존재양식의 부자는 그런 경쟁에서의 타인의 부유함을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외국어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타인이 외국어를 공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포츠를 능숙하게 하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아주 노력할 때 타인의 능력을 내가 빼앗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소유양식의 부자가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관을 갖기 때문에 북유럽 사람들은요, 그런 소유양식의 부자임을 내세우는 걸 굉장히 추하게 바라보는 그런 문화적 풍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너무 주제넘게 제 자랑 같기도 한데 제 자랑이 아니라 그 소유양식의 부자와 존재양식의 부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것인데요. 지금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언가 상실감에 젖어 있는 분들, 부디 저의 이 생각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이시고 한번 가치관의 방향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아이고 새끼야, 돈 안 되는 짓을 하면서 뭐 그리 잘났다고 떠들어대냐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부위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특히 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어서 세계 자살률 1위라는 이 치명적인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 그래도 무언가 가치관을 흔들어서 나의 삶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내용이 다소 생소하고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디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새벽 5시입니다. 5시.
5시에 여기서 조금 준비 운동하고 나가면 지금 벌써 한 명 나와 있어. 아침에 일찍 나오면 서퍼들이 없어가지고 그 파도 잡기 연습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파도가 아주 좋네. 오늘 또 열심히 할배 서퍼 파이팅!